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포스트 코로나 생존 전략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미줄친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일시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2045년이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연구 결과를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게 되며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없는 지점이 올 수도 있는데 그 지점이 바로 특이점, 즉 싱귤레리티다. 보고 듣는 것으로만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인간에 비해 컴퓨터는 총체적, 종합적으로 진보하고 발전하고 있다. 컴퓨터 친화성이 낮은 인간의 창조적 능력보다 컴퓨터를 잘 알고 다루는 인간의 창조성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는 워라벨이라는 말에 엄청난 위화감을 갖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연결되고 일과 생활에 공존하는 세상에 살면서 일이 삶은 아니라고 말하고 일을 적대시하거나 생활과 직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 이제는 각자의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노동 방식이 필요해졌다. 노동, 임금, 상품, 대가라는 구분법은 이미 낡은 개념이 되어버린 건지도 모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삶과 일이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가 아니라 삶으로서의 일을 정립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없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기업에 고용돼 노동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에서 좋아하는 일로 가치를 만들어내며 삶을 사는 방식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야 한다. 그것은 여가를 엔터테인먼트로 허비하라는 말이 아니다. 삶의 전략을 정하고 차별화된 인생으로 이윤을 창출하라는 뜻이다. 노동과 휴식의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더욱 중요해졌다. 바로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라는 사고방식이다. 파이 하나를 놓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파이의 개수를 늘릴 것인가. 이것이 AI 시대를 살아갈 인간의 생존 전략이다. 타인과 다르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한다. 만약 누군가와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 그건 레드오션, 즉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 있다는 말이다. 경쟁심을 갖는다는 것은 레드오션 사고방식이다. 우리 모두 아직 경쟁이 시작되지 않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블루오션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기존의 시장에서 경쟁심을 갖고 우위에 서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레드오션 사고방식이라면 블루오션 사고방식은 새로운 시장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담담히 계속하는 것이다.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서베이, 조사가 비전 못지않게 중요할 것이다. 지금 이 세상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유사한 분야의 시장 흐름과 업계 동향, 이슈를 철저히 알아둬야 한다. 앞으로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은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블루오션 분야에서 컴퓨터가 따라오지 못하는 가치를 창출하면서 시대를 앞서가는 패턴이다. 또 다른 하나는 플랫폼에 흡수돼 책임과 전략 부분을 컴퓨터에 맡기고 일의 핵심에만 주력하는 패턴이다. 워라밸 시대에는 한 사람이 책임과 전략을 결정하긴 하지만 일부는 컴퓨터에게 맡기고 일부는 자신이 직접 하는 등 모자이크 양상을 띠게 된다. 일의 핵심에 주력하고 나머지는 플랫폼에 맡겨 합리화를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이다. 기계 덕분에 가처분 시간이 늘어났으니 불필요한 학습 시간을 줄여서 시간을 모으고 이렇게 늘어난 시간을 기술을 습득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려 노력해야 한다. 마케팅 능력의 절반은 스토리 전달, 나머지 절반은 그것을 열거할 수 있는 능력이다. 마케팅을 생각하지 않고 만든 물건은 만든 뒤에 마케팅을 해도 팔리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다. 누가 원할까? 왜 그 물건이 필요할까? 그리고 이걸 팔려면 어떤 맥락이 필요한가 등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 회사는 사람보다 수명이 짧다. 그러니 회사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한 세기 전에는 기술 혁신의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회사의 수명이 길었다. 이노베이션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고 정보 전달을 담당했던 매스미디어의 속도도 느렸다. 회사의 수명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기한 미디어의 수명이 모두 길었기 때문에 40년 정도의 평생 고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의 수명이 더 짧아졌다. 이에 걸맞게 비즈니스 모델이 속속 바뀌고 있다. 자신만의 기술을 항상 비축해야 하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업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눈여겨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술과 능력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회사에 집착하지 말자. 회사를 이용할 만큼 이용하라는 말이다. 이익이 나는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다면 그 분야에서 분명 이윤이 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도 생겨날 것이다. 회사는 변화하는 생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따라서 마케팅도 늘 시대성을 생각해야 한다. 시대성을 의식하면서 기술을 만들고 익혀야 한다. 이렇게 회사를 충분히 이용했다면 언제 그만둬도 좋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며 중간 공정을 억지로 교육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제 그런 교육으로는 본질을 익히지 못한다. 그렇게 불필요한 작업에 허비하는 시간을 최대한 없애고 지금 필요한 것이 상위 기술인지 하위 기술인지를 파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인간을 시간에 쪼들리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불필요한 작업이다. 내 생각에 80%는 불필요한 일이다. 낭비로 보이지만 절대로 낭비가 아닌 시간을 늘려야 한다. 그것이 인간이 해야만 하는 일이다.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업무 같아 보이지 않는 일로 기계와 차별화를 노려야 한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남들과 다른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미디어를 통해 세상에 알려야 한다. 자신만의 장점과 강점에 집중하고 타인에게는 없는 특징을 홍보해야 한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자신을 알려야만 한다. 매스미디어 시대에는 모두가 같은 일을 평균적으로 하기만 하면 충분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 기술과 지역성, 나만의 캐릭터, 특수성 같은 것을 적극 알려야 한다. 삶의 방식이 다양해져 많은 패턴이 생겨나면서 미래를 간단히 설명할 수가 없게 됐다. 스스로 나서서 정보를 조사하고 알아봐야 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그러니 이제 자신과 관계가 깊어진 정치를 향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피지 않으면 생존이 위태로워진다. 인터넷에 조사하면 알 수 있는 지식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이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다. 이런 종류의 지식은 완벽히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렴풋이나마 기억이 떠오를 정도로만 갖고 있으면 된다. 한 번 정도 머리에 입력해두는 수준이면 충분하다. 암기하려고 죽어라 적어보고 수없이 소리내 암송하지는 않을지라도 기억의 낚싯바늘이 대충 걸리는 상태, 어렴풋이 링크가 걸리는 상태가 이제부터는 지식을 소유하는 이상적인 방식이 될 것이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